안녕하십니까.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문장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매트랩을 활용한 선형 유한요소법 제14번째 강의인 챕터 10 시간 의존성 및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간 의존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제로 저희가 열전달과 확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강성 행렬을 갖다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도된 강성 행렬을 이용하여 삼각형 요소, 선형 삼각형 요소를 이용하여 2차원 확산 방정식의 유한 요소 코드를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처음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가지시고, 또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유한 요소를 변이만 구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농도에 대한 다른 변수로 한번 미분 방정식이 나왔을 때, 혹은 편미분 방정식 혹은 상미분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유한 요소 정식화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어떤 방정식이 나오시더라도 유한 요소화 하신 다음에 이것을 결과로 코드를 뭐 C 언어나 혹은 이제 저희는 수업 동안 매트랩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랩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의존성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까지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동적 해석에서의 수치 적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차원 확산 방정식의 유한요소 코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확산 방정식의 강성 행렬 유도입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에서 확산 방정식의 강성 행렬을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산 방정식 제가 짧게만 준비해 왔는데, 농도 C는 저희가 보통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의 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있는 잉크 같은 농도, 잉크의 양,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수많은 애들의 이온의 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농도로 표현을 하겠고요. 단위는 단위 부피당 몰 분율이라고 해서 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몰 분율이 있는데요. 이런 몰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변하는 양은 농도의 그레디언트에다가 D, 제가 적은 D는 이제 확산계수입니다. 확산계수가 될 수 있는데요. 확산계수가 다음처럼 되겠고, 그 확산계수의 이제 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합치면 이제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플럭스의 양은 컨저베이션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여기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플럭스의 양은 컨저베이션 된다라는 이제 유체역 각식이랑 똑같게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고체역학 같은 데서 정적 해석을 할 때는 다 0이라고 놓고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은 이제 플럭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 즉 발산 정리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항상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다라는 단순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열전달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바로 열전달 개수 K로 바뀌었다라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 전달률은 마이너스 K의 델타 T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농도가 템퍼레처로 바뀌었다 정도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거의 동일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델 그레디언트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 방정식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전달 방정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3차원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1차원으로 먼저 개념을 파악하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이제 2차원 요소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2차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차원에서 해볼 텐데요. 여기 확산계수는 2차원이기 때문에 총 다음과 같이 2x2 방향성을 갖는 x 방향과 y 방향의 확산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이고널 텀만 특정한 값이 있고요. 그 오프 다이아고널 텀에는 이제 0으로 값을 주시면은 이제 확산계수의 방정식을 2차원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여기서는 저는 이제 오프
받거나 할 텀에도 혹시 값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dxy라고 표현을 해서 2/2로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이제 풀어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dxx 그레디언트는 x에 대한 c의 편미분, y에 대한 c의 편미분이 되겠고요. 그걸 또 이제 x에 대한 편미분과 y에 대한 편미분으로 각각 표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텐서 형태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텐서 형태로 되는 이 미분 방정식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스트롱 폼이라고 하겠고요. 저희가 유한요소 정식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위크 폼으로 바뀌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갤러킨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소 에너지 포텐셜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유한 요소를 정식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어떻게 에너지로 바꿔야 될지 정의를 할 수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러킨 방법을 써가지고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러킨 방법이란 거는 저희가 먼저 가중함수 하나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가중함수를 곱해주시는데요.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해주신 다음에 0으로 정리해 주시고 가중함수 v를 제가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차원이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갖다 곱하기를 갖다가 한번 표현을 하고 여기는 바로 면적분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갤러킨에서 가중함수를 하는 이유는 이 가중함수랑 혹은 이 안에 있는 스트롱 폼 이퀘이션, 즉 미분 방정식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0이 되게 맞추겠다. 즉 이 미분 방정식이 혹시 0으로 되지 않더라도 저희 이 가중함수를 0으로 해서 이 전체 적분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0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갤러킨 방법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 갤러킨 방법에서 이 가중 함수는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이 함수의 보관 함수의 즉 형상 함수가 저희가 유한요소 정식화하는 변수의 형상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갤러킨 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이제 유한요소를 정식화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그대로 한번 이 수식을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놓고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보니까 저희가 C라는 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한요소를 통해서 풀려야 되는 변수인데요. 저희가 얘를 갖다 디스크리타이즈 하면은 다음과 같이 노드점에서의 농도 벡터, 열 벡터랑 형상함수의 조합으로 저희가 농도를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농도라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한 형상함수는 선형 형상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은 한 번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두 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미분 방정식을 봤더니만 그레디언트, 즉 미분을 두 번을 수행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의 이 결과물은 아마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두 번 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은 바로 부분적 분법 혹은 발산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 두 번 미분된 거를 차수를 한 차수가 낮은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쪽 시간 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V를 갖다가 조금 한번 안으로 들여보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분의 고배 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이라는 거는 VD 델타 C가 있어서 한 번 미분된 거고 각각의 미분된 거에 차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고배 미분에서 다음과 같이 한 항을 다 반대쪽 항으로 보내주셔서 정리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항은 그대로 여기 면적분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면적분에다 그대로 내려오시고 이쪽 항 자체는 여기가 지금 두 번 미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발산 정리를 사용하셔서 발산 정리를 사용을 하셔서 선적분인데 법선 벡터 방향으로 전체 closed surface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미분 차수를 하나 낮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분 차수를 낮추기 때문에 전체 식에서는 이제 미분이 어떤 특정한 변수가 미분이 두 번 되지 않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선형 형상함수를 갖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전체 공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면 공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1차 미분 방정식을 구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그 공간에 둘 표면에 있는 경계죠. 이런 경계를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이 전체 경계가 될지 혹은 일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도메인에서의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안에서의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을 해주고요. 이 표면 선적분에 따라서 적분을 한다라는 거는 특정 위치 선에서의 바로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농도가 변하는데 그 법선 벡터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산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확산계수랑 델 그레디언트 농도의 컨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라면 플럭스가 되겠는데요. 그 플럭스를 특정 노멀 방향으로 내적을 했기 때문에 플럭스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법선 벡터 방향으로 들어오는 양만큼을 고려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고체역학을 풀었을 때는 경계 조건이란 게 그 물체를 갖다가 어딘가를 이제 고정시킬 때 그런 거를 경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표면력 힘을 줬을 때 그런 표면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바로 그 물체의 경계 조건이었. 경계 조건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플럭스 확산에 대해서도 경계 조건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어떤 모양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을 때 변이를 고정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변이를 u라고 고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서 확산에서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는 바로 어떤 C 농도를 갖다 풀기 때문에 특정 점에서의 농도가 얼마다, C0다, 혹은 거기서의 농도가 0이다 라는 그런 조건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밖으로 플럭스가 나가는데 그 플럭스 자체가 얼마 값이 존재를 할 거다 라고 하게 되면은 J가 되겠고, 그게 실은 뭐 농도의 방향 확산계수의 그레디언트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플럭스 경계 조건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농도를 특정 점을 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이제 경계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음과 같은 모양은 실은 플럭스가 얼만큼 확산으로 이제 플럭스가 나가느냐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경계 조건을 다음과 같은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작용하는 외력, 힘 같은 거를 나타냈던 거랑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산 방정식을 이제 정식화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스트롱 폼을 이제 위크 폼으로 했습니다. 이 스트롱 폼에서 위크 폼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더 했던 것은 바로 이제 모든 변수가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도록 이제 수식을 변형을 한 건데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 형상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를 디스크리타이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를 디스크리타이즈 해야 되는데요. C라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형상함수랑 본래 농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 형상함수를 저렇게 적긴 했지만은 저게 1차원이냐 혹은 2차원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보통 1차원인 경우엔 노드가 2개가 되기 때문에 형상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2차원인 경우에는 뭐 여기에 00 하나씩 늘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농도가 C1X, C1Y, C2X, C2Y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텐서 노테이션을 조금 빌려가지고 한번 제가 이번엔 텐서 노테이션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도를 갖다가 다음과 것처럼 디스크리타이즈 했는데요. 비슷한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갤러킨에서 가중함수를 적용을 했는데, 이 가중함수도 똑같은 형상함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스크리타이즈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유한 요소와 이산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변수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같은 형상함수를 사용을 해서 유한 요소와 즉 디스크리타이즈를 수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먼저 V는 다음과 같이 형상함수 하나랑 그다음에 가중함수의 절점에서의 가중함수의 열벡터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시간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번도 시간 부분을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한요소에서는 이제 시간을 갖다가 차분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타임 인테그레이션, 적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은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 건데 왜 적분으로 표현을 하는지도 저도 약간 궁금하긴 하겠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미분하는 형태를 저희가 수치 적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이산적으로는 특정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할 텐데 특정 시간보다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시간에서 농도에서 특정 t에서 원래 이전의 농도 값을 빼주게 되면은 바로 이게 델타 dt분의 d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 바로 이 델타 t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는 물론 이제 미분 관계식이 서로 성립을 하려고 하면 이 델타 t가 아주 무수하게 작은 0으로 리미트를 0으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지만은 저희가 컴퓨터로는 그렇게 아주 작은 델타 t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 델타 t를 아주 작은 값을 사용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은 이 델타 t를 너무 작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은 분모에 너무 작은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서 수치 오류가 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델타 t는 실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크리티컬 타임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크리티컬 타임 스텝은 시스템의 크기랑 혹은 수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확산계수가 차원을 담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확산계수에 따라서 실은 확산계수랑 그 다음에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타임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델타 t가 정해져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가 타임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뉴메리컬 오차가 누적이 되면서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게 없게 하려면은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델타 t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적절하게 큰 값을 쓰셔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농도가 다음 스텝과 현재 스텝에서의 농도로 갖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현재 스텝에서의 농도는 n번째 스텝에서의 농도라고 해서 n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델타 t만큼 흐른 다음에 농도는 n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의 농도고요. 여기는 현재 상태에서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농도라고 할지라도 다음 스텝의 농도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산화를 하게 되면은 n과 c로 형상함수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스텝도 똑같은 형상함수를 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JJ 맞춰주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텐서 노테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은 노테이션이 서로 똑같아야지 원래 올바른 표현이겠고요. 여긴 서로 이제 다른 노테이션을 써주셔야지 서로 중첩이 되지 않게 서로 이제 텐서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행렬 폼 혹은 벡터 요소를 다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항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V를 갖다 이산화를 하게 되면은 형상함수랑 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가중함수의 절점에서의 가중함수의 열벡터는 아무런 x랑 y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함수만 미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기호인데요. nij는 실은 저희로 치면 어떻게 보면 b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형상함수를 갖다가 미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형상함수를 미분을 하게 된 거가 저희가 보통 B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했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B 매트릭스라고 쓰질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상함수가 미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겠고 거기를 IJ에서 각각의 인덱스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은 저희가 이제 형상함수를 공부를 했고 또 이제 형상함수의 아이소파라메트릭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은 그 미분을 하면서 이제 체인 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인 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자코비안의 역수가 필요해서 이 자코비안 역수도 항상 옆에 같이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확산계수는 그대로 아무런 디스크리타이즈가 될 필요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지금 2차원이면 2x2 형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 보겠는데요. 농도도 그레디언트가 취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라고 적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형상함수가 미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콤마 L이라고 표현을 해서 얘도 미분이 됐다라는 이런 텐서 기호를 한번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K 그래서 서로 KK 맞춰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II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할 때 저희가 아이소파라메트릭을 하기 때문에 자코비안 역행열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자코비안도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돼야 되는 건 바로 이제 농도 C이기 때문에 앞에 형상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실수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i가 있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리타이즈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형상함수랑 그 절점에서의 혹은 이제 변수값이랑 해서 열 벡터를 구성을 하셔서 다음과 같이 디스크리타이즈를 하시게 되면은 쉽게 이제 디스크리타이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넘어갔는데,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위치를 잘 조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바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다음 스텝에 미지수를 구할 거냐 혹은 현재 스텝에 미지수를 구할 거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바로 현재 스텝이 필요할까요? 다음 스텝이 필요할까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다음 스텝의 농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음 스텝과 현재 스텝의 두 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은 다들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이거를 다들 현재 스텝에,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스텝의 농도로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익스플릿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다가는 다음 스텝의 항들로 표현을 해주겠고요. 우측 그 항에다가는, 반대쪽에다가는 다 현재 농도로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 서로 다음 스텝과 현재 스텝이 서로 완전 익스플릿하게 구분이 돼 있다 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이거는 익스플릿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서로 이제 엮여 있지 않는 디커플링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현재 스텝의 농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어떤 이온의 농도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잉크방울을 떨어뜨리기 전이면은 잉크를 어딘가에 탁 떨어뜨렸는데 얘네가 이제 퍼져 나가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여기에만 농도가, 잉크의 농도가 있고 나머지들은 잉크의 농도가 없다라는 거를 초기에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 계산이랑 여기에는 계산도 거꾸로 역수로 나눠주시거나 혹은 역행열을 곱해주셔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 스텝에 농도가 나오겠죠. 특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잉크가 이만큼 퍼지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 다시 이만큼 퍼진 거를 다시 넣어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또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익스플릿하게 타임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얘네들도 다음 스텝에서 있는 걸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의 이 우측항이 더 도톰해지게 돼 있고, 현재 스텝에서의 그거는 되게 아주 작은 항만 좀 남겠죠. 그래서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봤던 뭐죠? F는 KU 할 때 F항처럼 되겠고요. 이쪽이 실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되게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도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변이 U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복잡하게 어셈블리가 될 거고, 그거에 뭐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 풀기 위해서 역행열을 곱한다거나 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엘리엇 디컴포지션 같은 거를 써서 매트랩에서는 풀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풀면 그 농도가 다음 스텝의 농도가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임플리시트라고 하겠고요. 이 임플리시트를 푸셔야지 타임 인테그레이션에서의 발생하는 오차를 더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플리시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 항을 넘겨서 정리한 거를 지금 슬라이드가 준비가 안 돼서 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제 2D 디퓨전 이퀘이션을 한번 예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 이제 2차원 원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차원 원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메트릭 특성 때문에 4분의 1만 푼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럭스의 2D 도면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에는 와이어, 2D 와이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텐데요. 와이어라고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아주 플레인 스트레인처럼 큰 Z 방향으로 엄청 긴 막대가 있고요. 그런 막대로 이렇게 플럭스가 들어왔을 때 이 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농도가 L로 점점 들어가겠죠. 이거를 갖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삼각형 요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는 이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고민이 되는 건 바로 뭐죠? 바로 이제 디파인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메시를 디파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되게 간단하게 메시를 갖다가 쉽게 잘라서 많이 써봤자 총 2개밖에 쓰진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만 삼각형 요소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자를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메시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유한 요소를 하게 될 때는 저도 매트랩으로 메시를 잘라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매스워크사에서 매스워크, 매트랩을 판매하는 회사죠. 매스워크사에 보면은 그 유저 포럼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일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익스체인지에 가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트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여러 함수를 갖다가 본인들이 개발을 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메시 제너레이터 하나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저도 이런 유한 요소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 제너레이터는 이제 실은 유한 요소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메시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유한 요소를 해석을 하거나 혹은 요소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긴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강좌에서 메시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메시는 보통 제너레이터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메시 제너레이터를 조금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여러 메시들이 있습니다. 뭐 또 더 소개시켜 드리자고 하면은 요새 제일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Gmesh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mesh는 형상을 만든 다음에 메시를 삼각형 혹은 사각형 어떻게 보면 테트라 메시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해주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만든 형상에 대해서 CAD로 먼저 지오메트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 CAD를 갖다가 임포트 해오셔서 메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메시를 갖다가 메시 크기 사이즈도 조절을 해서 유한 요소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코드를 보셨을 때 메시를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메시를 바탕으로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어셈블리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어셈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브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유한 요소가 풀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확산을 갖다가 저희가 풀어왔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을 갖다가 새롭게 업데이트했다고 해서 컨센트레이션 U라는 변수로 아웃풋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푸는 거는 이제 확산인데 픽스 세컨드 로우를 이용했고 카테시안 좌표계를 사용을 했고 2D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사용하지 않은 방법인데요. 베리어 바라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인풋을 받을 때 저희는 계속 뭐 노드 엘레멘트 받아오고 그 다음에 뭐 변이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왔었는데요. 뭐 포스 외력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받아오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바라진이라고 두면은 인풋의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인풋을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을 인풋의 개수가 처음에 틀리면은 에러가 떠서 돌질 않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인풋의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변수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서 에러가 뜨겠죠. 그거를 먼저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varargin이라는 이제 명령어를 썼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인풋에 들어온 게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총 저는 7개를 받도록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엘레멘트를 받아오고요. 두 번째는 노드를 받아오고 세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을 받아옵니다. 왜 농도를 푸는데 농도를 왜 받아오냐라고 했는데 초기 현재 스텝에서의 농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냐? 저는 다 0으로 넣어줬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농도는 꼭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성 정보인데요. 실은 요소에마다 확산 개수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요소에다 확산 개수를 제가 못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따로 확산 개수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노드를 잡아왔습니다. 뭐 저희는 그 전에는 바운더리라고 해서 각 요소마다 픽스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1 0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의 좌표만을 골라왔습니다. 즉 저희가 이렇게 원형 시뮬레이션, 원쪽 시뮬레이션 하는데 여기에들의 노드들이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위치를 잡아오는 변수를 이제 잡아왔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는 그 좌표들의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1번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이라는 보장이 없죠. 뭐 4번 좌표다 라고 하면 여기 4번 좌표를 넣어서 그런 변수들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DCDN이라고 했는데요. 실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었죠. 저희 적분을 했을 때 아마 여기 D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들어오는 이제 플럭스입니다. 플럭스인데 플럭스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이제 J를 갖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DCDN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델타 T를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가 타임 인테그레이션 시간적 분할을 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델타 T 값을 이제 적당한 값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델타 T 값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에 이제 엘레멘트에는 어떤 게 들어올까요? 요소의 절점들이 1번 절점과 2번 절점, 3번 절점이 이렇게 삼각형 요소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적어주셔야 되고, 추가로 더 이제 되죠. 두 번째 요소는 뭐가 되겠죠? 2번과 3번과 4번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총 수십 개들이 이렇게 요 엘레멘트로 올 거고요. 노드에는 당연한 거겠지만은 첫 번째 노드에 x 좌표랑 y 좌표, 그다음에 두 번째 노드에 x 좌표랑 y 좌표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걸 잘 순서를 맞춰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가우스 포인트, 이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K를 갖다가 하면은 BCB를 적분을 했었는데 적분 볼륨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적분을 인테그레이션 3번을 하고 저희는 2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x, dy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적분을 수행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각형 요소에 대해서 코드를 짤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가우스 적분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총 가우스 포인트를 갖다가 사용을 하셔서 적분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포인트, 가우스 웨이트랑 가우스 포인트 사이즈를 적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 퍼 엘레멘트라고 해가지고 넘버 오브 노드 퍼 엘레멘트, 엘레멘트 안에 노드가 몇 개 있냐, 총 삼각형이기 때문에 3개가 있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줬고요. 토탈 엘레멘트 넘버는 당연히 한 거겠지만 엘레멘트의 랭스를 체크를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전체 노드 개수는 몇 개냐, 노드의 랭스를 체크를 해서 미리 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글로벌을 갖다 이제 어셈블리 해주셔야 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제로스 해서 전체 노드 개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K 글로벌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왜 노드 디멘션을 곱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삼각형 노드에서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좌표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점에서 농도가 있습니다. C1, C2, C3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세하게 보시면은 농도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C1X, C1Y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의 농도인 스칼라 밸류이기 때문에 디멘션이 1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디멘션을 곱해 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원이 더 작은, 즉 노드 개수가 바로 그대로 변수의 차원의 개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글로벌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토탈 엘레멘트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셔야지 K 로컬을 글로벌 로컬로 어셈블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엘레멘트에서 첫 번째 엘레멘트에서의 노드 인덱스들을 보겠습니다. 뭐 요소가 3개니까 아마 인덱스에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한 요소에 관련된 노드 번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노드 인덱스에 찾아가셔서 노드를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노드가 여기에 1, 2, 3이 돼 있고 거기에 x, y 좌표를 다 갖고 오게 했으니까 아마 그거에 해당하는 x1과 y1, x2랑 y2, x3랑 y3가 이 l로드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k도 정의를 해주시는데요. 노드 퍼 엘레멘트 총 3개죠. 그다음에 3x3 로컬 k는
아마 3x3짜리가 3x3짜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3x3짜리 매트릭스를 선언을 한번 해줘 봤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요. 이 가우스 포인트 인테그레이션은 조금 어렵거나 혹은 아직 안 배운 부분이니까 좀 잠깐 생략을 할 텐데, 그래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쉐입 펑션입니다. 제가 쉐입 펑션을 갖다 미리 이렇게 불러왔는데, 저희가 ST 혹은 RS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RS에서 쉐입 펑션을 갖다가 아이소 파라메트릭을 써가지고 했는데, 쉐입 펑션 뒤에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쉐입 펑션이 미분된 겁니다. 그래서 미분된 쉐입 펑션도 미리 정의를 해줘서 R과 S를 맞춰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형상함수가 나오겠고요. 그에 따라 이제 자코비안도 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코비안 구하던 거 있었죠. X좌표랑 Y좌표 안에 특정 변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 좌표랑 쉐입 펑션을 미분하는 애를 서로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곱하게 되시면 자코비안이 그대로 나오겠고요. 그 자코비안을 갖다가 디터미넌트 해가지고, 즉 디터미넌트 값 행렬 값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R에 대해서, R과 S에 대해서, 그러니까 S나 혹은 T에 대해서 미분한 형상함수를 이제 X, Y 코디네이션으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코비안의 역수죠. 역수를 갖다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미분하는 X, Y 코디네이션에서 미분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할 때 자코비안의 역수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잠깐 만들어야 되는데, 템프 써가지고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과 n의 델타 t, 그 다음에 dn xy ds 00 해서, 이거는 d 매트릭스가 2x2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dn xy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적분을 할 때 항상 디터미넌트 j 있죠. 그 부분이 뭐죠? 바로 이렇게 d x, dy로 바꿔주실 때 여기 디터미넌트 j, 행렬식에 j가 있었던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부분을 곱해준 게 되는 거고요. 이번은 실은 가우스 웨이 때문에 이제 추가가 된 것 뿐이니까 실은 여기까지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고요. 이거는 자코비안 아이소 파라메트릭 때문에 추가가 된 거고, 여기는 가우스 인테그레이션 때문에 추가가 된 거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템퍼레처에서 로컬 K에다가 넣어주시는데요. 실은 이제 저희가 가우스 포인트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서 로컬 K도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우스 포인트를 따로 공부를 하게 될 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K에다가 로컬 K를 글로벌 K에다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넣어줄 때 이제 인덱스 노드가 이미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 2, 3, 1, 2, 3 혹은 여기도 1, 2, 3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저희가 실은 이런 글로벌 어셈블리 할 때 포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매번 할 때마다 어려웠었는데요. 저렇게 인덱스 형태로 적게 되면 실은 어셈블리가 좀 더 간단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코딩을 짜야 되는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포문을 반복을 했었고요. 다음과 같이 쓰게 되시면은 인덱스적으로는 x 좌표는 1, 2, 3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y 좌표도 1, 2, 3이 표현이 되겠는데, 유한 매트랩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1, 2, 3을 적게 되면은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글로벌 K에서 1, 2, 3의 위치를 다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3x3 행렬이 선택이 돼서, 로컬 K는 이 3x3에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로컬 K가 여기에 딱 글로벌 K에다가 KG에 딱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혹은 저희가 만약에 노드의 인덱스가 1, 2, 3이 아니라 3, 6, 7이다. 여기도 그럼 당연히 3, 6, 7이겠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텐데, 367 선택이 되는데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3, 6, 7, 6, 7, 6, 7이 그대로 선택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로컬 매트릭스가 만약에 여기 KL의 1, 1, K, 1, 2, 1, 3이 그 위치에 맞춰서 탁 들어갑니다. 이제 3, 3이 이렇게 들어가서 로컬 3, 3이 위치를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실은 다시 알려드리려면은, 저희가 K 글로벌에서 만약 1차원인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2x2 로컬이 저희가
만약에 하면 뭐 스프링 요소였다 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인데 얘네들이 글로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노드 좌표가 1하고 4번이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실은 14 14라고 적어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위치에 맞춰서 짝짝짝 어셈블리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먼저 코드를 짜실 때는 이런 특수 기능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먼저 짜보시는 게 코딩을 이해를 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본인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하셔서 빠르게 코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더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게 돼서 저희는 앞에서는 계속 포문을 사용을 했었던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글로벌 소스텀이라는 건 저희가 흰 부분입니다. 흰 부분도 이제 어셈블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은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바로 힘값 절점에 힘을 하나 작용을 했었는데 실은 이제 최정력이나 혹은 이제 외력 텀에서도 저희가 할 때 여기도 디스크리타이즈 해가지고 형상함수를 써가지고 tx, ty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적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은 인테그레이션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여기를 어셈블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글로벌 소스텀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소스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뭔가 들어오는 양이기 때문에 소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근데 토탈 넘버의 개수에서 제로스만큼 열 벡터를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엘레멘트 인덱스랑 노드 좌표라든지 불러오신 다음에 로컬 소스를 먼저 조금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우스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상함수의 미분된 형태 그대로 갖고 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칼테시안에서의 미분 값을 갖고 오신 다음에 바로 여기 바로 소스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똑같이 해서 소스텀에다 업데이트 해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소스에다가 전체 어셈블리 해주시는데 여기서 인덱스 노드 그대로 사용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미 카운트하기 위한 더미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저희가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이제 플럭스죠. DCDN이 들어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먼저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엘리멘트 중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있는 좌표가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원을 그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삼각형 요소가 들어가겠는데 다 바운더리가 경계 조건이 아니라 바운더리에 있는 점이라도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바로 그 요소는 바운더리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체크를 한 상태에서 총 몇 개의 요소가 여기 영향을 주느냐 할 텐데요. 실은 보시는 것처럼 경계면에 영향을 줄 때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삼각형 요소의 한 변이 경계랑 맞닿아야 됩니다. 그런다는 소리는 바로 뭐죠? 노드가 두 개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체크를 해서 썸을 해봤더니만 노드가 두 개 이상 들어간 애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세 개는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면은 진짜 요소가 떵 하나 있어서 모든 세 면이 다 플럭스가 작용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적어도 한 변만 나 있고 또 운이 나쁘게 이런 식으로 한 점만 바운더리의 경계 조건에 있는 경우는 바로 얘네들은 아니죠. 즉 여기로 플럭스가 한 점으로 나가긴 할 텐데 이 요소에서는 농도가 나간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이런 요소들에서만 플럭스가 나가기 때문에 걔네들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전 다음과 같이 바운더리의 경계 조건에 있는 요소들을 절점들을 체크했을 때 그 절점의 개수가 한 요소 안에서 두 개나 된다, 절점이 두 개나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얘네들을 바운더리 인덱스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운더리 인덱스를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면은 저희다가 그 바운더리에다가 DCDN을 줄 텐데요. DCDN에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엘리멘트 인덱스를 불러 오셔서 거기다가 추가를 할 텐데 바로 그 추가를 하시는 게 바로 가 되겠습니다.
다음처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다가 플럭스 양인데요. 저희가 아마 DCDN에다가 이게 플럭스라고 했는데 그 플럭스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length of element라고 해가지고 전체 놈 개수를 잡아 오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변의 길이를 알아야죠. 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플럭스가 단위 길이당 얼마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길이를 알아야지 전체 토탈 나가는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길이를 곱해 주셔서 즉 요소에서 선 길이 하나 정도는 곱해 주신 다음에 플럭스 단위 길이당 플럭스를 곱해 주시면 나가는 토탈 플럭스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계 조건으로 입혀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그 컨디션에다가 이제 글로벌 소스에다가 저희가 아까 말한 DCDN을 갖다 어셈블리 한 애들을 갖다가 다 인풋 엎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F는 KU에서 F 소스텀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솔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컨센트레이션 U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가우스 인테그레이션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은 다음과 같이 로컬 K랑 그다음에 글로벌 K를 갖다가 만드신 다음에 어셈블리를 하는 과정은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제 유한 요소 요소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다른 데서도 비슷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 이제 쉐입 펑션인데요. 저는 쉐입 펑션을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의 쉐입 펑션을 썼습니다. R과 S, 1-RS인데요. 이건 삼각형 교수의 쉐입 펑션인데요. 저희 교재에서도 이제 로건 책에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형상함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각형일 때는 이제 4분의 1에 1-S, 1-R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해서 나왔었는데 삼각형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보면 R과 S에 곱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적분을 할 때 저희가 앞에서 가우스 인테그레이션 했는데 가우스 인테그레이션 하지 않아도 적분이 되기 때문에 실은 면적만 구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앞에서 탄성능력, 평면능력 했었죠. 평면능력 한 것처럼 갤러킨 메소드에 정리된 것만 보시고 로컬 K를 한번 맞춰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된 거니까 먼저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 R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갖다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요. S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이 1, 0, 0, 1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해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는데 이제 메인 함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인 함수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지오메트리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쉬를 짜는 함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랑 엣지랑 페이스 H데이터 옵션이라고 있어서 이건 제가 짠 게 아니라 파일 익스체인지 매스워크의 파일 익스체인지에서 2D 메쉬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걸 다운 받으셔서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옵션을 갖다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받은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짠 게 아니라서 좀 소개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다음과 같이 듣게 되면 원을 그려주고 그 안에 이제 다음과 같이 테트라 삼각형의 요소로 갖다가 다음과 같이 잘라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요소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수를 갖다가 이제 확산계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확산계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제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몇 가지만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입자 크기 저희가 원형할 때 반지름의 크기인데 그 반지름의 크기를 5마이크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5마이크로 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농도에 있다. 농도를 갖다가 다 농도를 0으로 놔줬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0으로 놓을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플럭스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플럭스입니다. 저는 실은 리튬 이온의 플럭스를 계산을 했는데요. 실은 리튬 이온이라는 거는 이제 배터리 같은 데서 전기가 충전이 될 때 전류가 흘러올 때 그걸 패러다이 상수로 나누는 게 바로 들어오는 전자 개수랑 똑같고 전자의 개수는 바로 리튬 이온이 들어오는 개수랑 동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럭스라는 것 자체를 들어오는 커런트에서 패러데이 상수로 나눠준 거를 갖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 바운더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플럭스의 양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전류 2A를 갖다가
흘려줬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제 2차원짜리 2D 시뮬레이션이고 델타 T는 10초 10초 세컨드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초 했고 전체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류에다가 패러데이 상수를 나눠준 게 바로 저희는 플럭스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컨센트레이션을 새로 받아와서 이제 그 바운더리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바운더리 아마 그 메시 제너레이터에서요 이제 바운더리들을 갖다 체크를 해서 그 체크를 한 애들을 갖다가 그 노드 안에서 이제 바운더리 애들을 체크를 해서 그 정보를 담아 놓고 거기에다 이제 바운더리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주신 다음에 엘레멘트 정보는 T에서 받아왔고요. 노드 정보는 P가 있고요. 그걸 이제 입자 사이즈만큼으로 다시 리스케일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다시 업데이트 해주시고 확산 개수랑 이제 바운더리 노드들 아까 체크한 바운더리 노드에다 새롭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희 플럭스 양 다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스텝은 첫 번째 스텝입니다. 타임은 현재 시간은 0이고요. 토탈 1000초 시뮬레이션 할 거고요. 타임 스텝을 10초로 다시 조금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돌 텐데 포문 대신 while문을 써봤습니다. 전체 1000초보다 현재 시간 타임이 작으면 계속 돌게 시켰고요. 1000초가 넘어가면 이 while문이 끝나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concentration U 새롭게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concentration을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새롭게 받아왔으니까 초기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while문이 돌면서 다시 새롭게 나온 concentration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계속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농도 열벡터가 나오면 현재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의 농도를 계속 저장을 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변수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concentration U라는 건데요. 이제 픽스 세컨드로 카테르시안 저희가 이미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함수인데요. 그 함수에다가 요소, 노드, concentration, 확산계수, 바운더리 컨디션, 플럭스 양, 델타 T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넣어줬습니다. 저희가 아까 함수로 받을 때 얘를 다 뭘로 받았죠? 바라진으로 받았죠? 얘네들을 받아왔는데 이 개수가 혹시 틀리더라도 시뮬레이션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썼는데 실은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바라진 7번까지 못 받으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넣어주시고 펑션의 뒤에 인풋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셔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거 새롭게 계산된 컨센트레이션을 계산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새롭게 현재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컨센트레이션 U로 업데이트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타임에서 델타 T만큼 한번 스텝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스텝을 한번 증가시켰다라는 의미로 CC 카운트를 한번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스텝 10초마다 한 번씩 농도가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된 시뮬레이션 보시면은 그걸 갖다가 텍스트로 보시면 어렵고요. 다음과 같이 그림 이미지로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옆에 스케일 바를 보시면은 5000부터 시작한 스케일 바를 갖다가 처음엔 0이었습니다. 원래 농도가 0인데요. 스케일 바를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5000부터 11,000까지인데 농도가 이제 11,000몰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단위부피당 11,000몰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플럭스에서 총 10개 스텝을 갖다 좀 이미지를 따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이제 불러와서 이걸 GIF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트랩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런 결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플랫 부분이라고 해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실은 저희가 한 유한 요소도 다 플랫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어떻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정적 해석 U 하나만 변이 하나만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플랫을 안 그려도 저희가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타임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제가 한번 피겨 플랫을 그려봤는데요. 플랫을 그릴 때 제가 있는 이 스크립트를 아까 저희 while문이 있었죠. 그 while문 사이에다가 하나 딱 그대로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피겨를 그릴 창을 전 3번 창에다가 한번 H라는 변수를 받아왔고요. 엑시스를 컨트롤 해줬고요. 그다음에 파일 네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픽스 세컨드로 GIF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파일 네임을 미리 그냥 변수를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패치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이제 페이스. 그래서 페이스라인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요소 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엘리멘트를 적어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삼각형 요소가 이렇게 카운트 클락 와이즈를 갖다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에 들어가실 때는 순서가 좀 바뀌어주셔야 됩니다. 카운트 클락 와이즈가 아니라 카운트 와이즈가 돼 주셔야 돼서 1, 3, 2로 위치를 좀 바꿔주신 다음에 페이스를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에 해당하는 노드 좌표들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엣지 컬러는 이제 저는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줬다. 그다음에 벌텍스 데이터를 농도, 저희가 이제 농도를 플러스를 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농도를 플러스를 하기 위한 농도 값을 줄 거고, 그다음에 페이스 컬러에는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서로 농도와 농도 사이에는 보관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실은 원래 저희가 삼각형 요소는 CST Constant Strain이라고 했었, Constant Strain Triangle이라고 했었는데, 즉 일정한 값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마다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면 이제 스무스한 컨투어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드로우 라운은 바로 그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게 되면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제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옵션이 있거든요. 이건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이걸 GIF로 저장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프레임을 갖다가 먼저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H피겨 하면은 플랫이 매트에 플랫 그려보시면은 플랫 창이 새롭게 뜨는데요. 이것을 먼저 프레임으로 받아오시고 이 프레임을 갖다가 이미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프레임 투 이미지라고 해서 프레임을 이미지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걸 RGB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갖다가. 그래서 바꿔주신 이제 RGB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파일 이름과 이미지의 어쩌면 RGB 값들인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GIF가 만들어지겠고요. GIF는 여러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실 때는 다음과 같이 계속 write 모드가 append, 보통 코드를 많이 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은 뒤에다가 추가할 때 append 명령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지 값을 계속 저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파일 안에, 파일 네임 저희가 정해놓은 파일 네임 안에 GIF 형식으로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0초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100초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하긴 했는데요. 뭐 그걸 감안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은 GIF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2차원 유한요소 코드를 이제 확산 방정식에서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처음으로 동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타임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더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동적 코드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실은 여러 가지 이제 동적 해석에 대해서도 뉴마크 메소드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 차분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동적 해석에 대해서도 쉽게 유한요소 정식화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식화 중에서 갤러킨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갖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쉽게 더 유한요소 정식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꼭 고체역학이 아니더라도 열전달 혹은 전기, 저는 이제 확산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멀티 피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에 대해서도 유한 요소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콤솔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한번 두 개의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두 개의 나온 결과물이 실은 제가 보면 농도 빨간색 보시면 11,000인데요. 여기도 이제 거의 11,000이죠. 단위가 조금 스케일 바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거의 농도 컨투어가 거의 일정하게 잘 나왔다라는 거 보시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짠 코드랑 상용 툴에서 나온 결과랑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왔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한 요소를 간단한 스프링 요소에서부터 이제 트러스, 빔, 프레임 요소까지 하고 2D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 선형 삼각형 요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각형 요소까지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더 유한 요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제 어셈블리, 그다음에 K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글로벌 어셈블리를 해서 K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잘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한 요소를 할 때 내가 어떤
변수를 어떤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유한요소 정식화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 꼭 갖고 계셨으면 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고체역학에서 유한요소는 변이를 풀었고 그 변이를 바탕으로 응력을 후처리를 해서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미분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구해지고 나머지들에 대한 결과들은 후처리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미분 방정식을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꼭 고체역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이런 유한 요소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수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교재 부분에서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예제를 많이 못 풀어드린 점 아쉽지만은 예, 본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유한요소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